괘씸한 것!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당장 나가! 감히 조국을 배신하다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행복하게 살던 가족에게 생긴 일인데요. 곱게 기른 외동딸이 얼마 전 그들을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딸이 조국을 배신했다며 부부는 분노했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한스 밀러라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오랫동안 엔지니어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가족은 아내 마리아와 외동딸 클라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부부만 이 집에 있네요. 독일 뮌헨 외곽의 아늑한 집. 오늘도 저와 아내 마리아는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외동딸 클라라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전부였던 클라라. 하지만 몇 년 전 그녀는 한국으로 떠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회사로 40년간 일해온 엔지니어였습니다. 마리아는 초등학교 교사로 독일의 전통과 교육을 중시하며 클라라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클라라가 독일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을 버리다니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나가. 저는 격분했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격렬한 말다툼 끝에 클라라는 짐을 싸서 떠났고 이후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마리아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작가 나부랭이 같은 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는 저의 신념과 자식은 부모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리아의 바람은 딸을 떠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안나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스, 마리아, 클라라 소식 들었어?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됐다던데. 우리 딸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여줬어. 저는 믿을 수 없었고 마리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잘 지내는 걸까? 머릿속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K-팝이 뭐길래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지? 한국이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클라라를 찾아보기로요. 저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와 항공권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딸에게 줄 선물을 챙겼습니다. 엔지니어답게 저는 짐을 최소화했지만 마리아는 클라라가 좋아했던 독일 과자와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클라라의 사진 한 장.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희는 뮌헨의 오래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이에 딸 때문에 기도를 하다니.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제가 중얼거리자 마리아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와 마리아는 문화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련된 공항시설,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저는 옛날에 독일로 온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삼성 핸드폰과 드라마의 나라로 유명하죠. 마리아는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여보, 모두가 미소 짓고 있어. 뮌헨 공항보다 훨씬 따뜻해. 쾌적하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며 서울의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네온 사인에 압도당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키 음성인식 조명, 비대 기능이 있는 화장실까지. 이게 뭐야? 제가 비대 버튼을 잘못 눌렀다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자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스, 이건 독일 기술보다 더 섬세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는 쾌적한 욕실까지. 저희는 한국의 기술과 세심함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마리아는 클라라가 일한다는 강남의 드라마 제작사로 향했습니다. 한글 간판과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은 저는 젊은 남성에게 영어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영어로 친절히 길을 안내하며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친절함이야. 마리아가 감탄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작사 로비에서 클라라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몇 분 후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바로 클라라였습니다. 아빠, 엄마.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리아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쏟았고 저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클라라, 정말 너야?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쓴 드라마의 포스터와 수상 트로피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여기서 드라마 작가예요. 한국인의 감성에 해외에서도 인기 있을 소재를 넣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방영되고 있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딸이 한국 드라마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니. 마리아는 딸의 포스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라라,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날 저녁 클라라는 저희를 자신의 강남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클라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했어요. 여기선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꿈을 이룰 기회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취직을 걱정해야 했는데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죠. 저는 딸의 변화에 자랑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마리아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저희는 클라라의 약혼자인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한국에서 유명한 K-POP 음악 프로듀서로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을 만든 스타였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밝은 미소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민준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그게 안정적인 직업이야? 하지만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문화, 기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산업이죠. 저는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와 작업하며 세계 팬들과 소통해요. 민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만든 곡과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준의 창의력과 데이터 기반의 음악 제작 방식은 제가 엔지니어로서 존중했던 정밀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K-팝은 독일의 자동차 설계처럼 섬세한 것 같군. 저는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는 민준의 따뜻한 성격에 끌렸습니다. 클라라가 너같이 다정한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민준은 외동이라 늘 외로웠는데 부모님까지 일찍 여의었다고 해요. 일에 몰두하며 살던 그는 클라라를 만나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네요. 민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클라라가 한국인인 저도 몰랐던 한국 드라마의 감성을 가르쳐줬고 그녀의 스토리가 저의 음악에 영감을 줍니다고 말했어요. 민준은 저희에게 콘서트 티켓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작업한 K-팝 그룹의 공연이 있어요. 함께 가시죠. 그날 저녁 저와 마리아는 난생 처음 K-팝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열정적인 팬들, 그리고 민준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아티스트들. 마리아는 손뼉을 치며 웃었고 한수도 저절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야. 정말 멋지구나. 제가 감탄하자 클라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에요, 아빠. 서울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나누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클라라에게 차기 드라마 프로젝트로 미국 진출을 제안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제작사와 협업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클라라는 설렜지만 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떠날 생각이냐? 한국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까지 가겠다고? 클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전 제 커리어를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꿈? 그건 모험이지. 가족을 두고 또 어디론가 떠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리아와 민주는 조심스럽게 저희 둘을 말리려 했지만 클라라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만 해요.
어릴 때부터 뭐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아빠처럼 독일에만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전 더 이상 아빠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맞섰습니다. 내가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지금 네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난 내가 나처럼 근면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길 바랐지. 이리저리 떠도는 예술가가 되길 바란 적 없어. 클라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거실에 앉아 저를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클라라는 당신이 알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젠 우리도 배워야 해. 사랑하면 이해해야 하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아니어도 클라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벽이 됐나 봐. 잠시 후 저는 조용히 클라라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클라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글을 쓰고 있구나. 생각 정리하려고요. 아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제 방식으로 사는 걸 허락받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엔지니어로 살아서 남의 감정까지 조립하려고 하나 봐. 클라라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린 너무 달라요. 하지만 아빠가 오늘 나랑 이야기하려고 온 것만으로도 정말 노력하신 걸 알아요. 감사해요. 저희 부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두 사람.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희 부부는 클라라와 민준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강변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민준이 주문한 김밥, 떡볶이, 치킨은 빠르게 배달되어 놀라웠고 마리아가 준비해온 독일 과자도 함께 놓였습니다. 저는 한국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이 술 독일 맥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어. 독일에서 엔지니어로 사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네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줬구나. 마리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클라라, 네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 엄마 마음이 놓여. 클라라는 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여기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민준이 제 꿈을 지지해줬죠. 민준도 진심으로 동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클라라는 저에게 독일의 문학과 음악을 가르쳐줬어요. 그녀 덕분에 제 음악이 더 깊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오해했구나. 네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마리아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뻐. 며칠 후 클라라와 민준은 저희 가족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고향 체험의 날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가족이 서로의 고향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하루였습니다. 민준은 클라라와 함께 독일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삭한 브레첸, 슈니첼, 스프레드 치즈, 그리고 마리아가 독일에서 가져온 아침용 과일잼까지. 테이블에는 작은 독일 국기와 클라라의 유년 시절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 주방이 서울에 생겼군. 마리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클라라, 네가 어릴 때 아침마다 먹던 빵이야. 어서 먹어보렴. 오전에는 함께 독일 전통 민속 게임을 함께 했고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반전되어 한국의 고향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전통 한복을 준비했고 부엌의 작은 솥에서 곰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나 예전 학교 연극 때 이후로 이렇게 색감 있는 옷 입어본 적 없어. 그날 저녁 모두 함께 둘러앉아 양국 전통 노래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준이 아리랑을 부르자 마리나가 이에 맞서 독일 민요 로렐라이를 불렀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우리 가족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 민준은 클라라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저와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낯선 곳이었지만 오늘은 여기가 우리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져. 클라라와 민주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 저희는 한국에 좀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와중에도 드라마 집필을 이어갔고 민주는 작업과 웨딩 준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달리고 있었죠. 저는 결혼식 날 입을 정장을 위해 강남의 맞춤 양복점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클라라와 함께 한복 고르기에 나섰고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말했어요. 너 어릴 적에 결혼하면 엄마랑 똑같은 드레스 입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클라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거든요. 이젠 내가 그래, 내 딸.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클라라는 미묘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로, 메스꺼움, 그리고 이상한 감정의 동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가 생긴 거 아닐까?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클라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주는 클라라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결혼도 축복인데 우리한테 또 하나의 기적이 왔네. 며칠 후 이 기쁜 소식은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소식에 놀란 저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니, 세상에, 내가. 마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클라라를 안았습니다. 너무 고맙다, 우리 딸.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다니. 결혼식은 서울의 한강변 루프탑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해질 무렵의 금빛 햇살 아래 클라라는 우아한 웨딩드레스, 민주는 클래식한 예복을 입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직접 쓴 축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의 장인입니다. 민준과 클라라 결혼 축하해. 지난 2주 동안 몰래 배운 한국어였어요. 클라라와 민주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마리아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자동차만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사람의 마음도 배울 수 있었네요. 민준, 내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건 기술적인 완성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클라라, 넌 내 최고의 발명품이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영원한 나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모두 웃고 또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민준이 작곡한 자작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사의 마지막 구절은 이랬습니다. 한강의 바람 따라 독일의 숲 너머로 우리가 만난 이 계절은 영원히 빛날 거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와 마리아는 클라라의 집에서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는 민준이 맛있다고 했던 독일 소시지와 한국의 맥주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BMW에서 받은 최우수 엔지니어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과거의 일부를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니까. 저는 민준에게 메달을 건넸습니다. 마리아는 클라라에게 독일에서 가져온 은목걸이를 선물하며 말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야.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와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지만 저희의 세계는 더 넓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국경을 가족의 사랑이야. 마리아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와 민준,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줬어. 저희는 아기와 함께 서울에서 보낼 날들을 상상하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클라라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저와 마리아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기적이구나. 저는 화면을 보며 안경을 벗고 눈을 훔쳤습니다. 다음엔 아기 이름을 고민해보자꾸나. 한국 이름으로 시작해서 독일어로 끝나는 건 어때? 모두 웃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저희는 뮌헨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는 마리아와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소개하며 편견을 깨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며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클라라와 민주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며 매년 뮌헨과 서울을 오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손주가 태어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손주에게 불러줄 자장가도 연습했습니다. 섬지박이라는 노래는 어쩐지 슬퍼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왜 자장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모자와 양말을 뜨며 제가 울 때마다 놀리곤 했지요. 어느 날 화상 통화 중 배가 제법 부른 클라라가 다음에 오시면 한강에서 자전거 타요. 라고 말하자 저는 웃으며 그래, 우리 손주와 한강 바람 쐬러 가야지. 라고 말했어요. 얼마 후 클라라가 한국에서 예쁜 아기를 낳아 이곳 서울에 머물며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웃음을 보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만끽했지요. 시장에서 김치전도 맛보고 시장의 활기를 즐기며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갑작스레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카페 직원께서 재빨리 119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구급차는 정말 쏜살같이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지요. 구급대원 분들께서 저를 침착하게 살피시며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곧장 서울의 큰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께서 CT 촬영을 진행하셨고 다행히도 작은 뇌출혈을 일찍 발견하셨습니다.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주셨고 큰 수술 없이 경과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미국처럼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병원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었고 여행자 보험 덕에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이런 가격에 받을 수 있다니 라며 저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문화에 더욱 정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인 한스 씨의 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